여러분 혹시 일일도칠처라는 오래된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이 속담은 남성들이 느끼는 쾌락이 아내를 제외한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업소녀, 그 다음 과부, 이어 처녀, 그리고 권력이나 위계가 얽힌 여성까지 그 쾌락은 점점 강해진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최고조의 쾌락은 남의 아내, 즉 유부녀와의 관계에서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불륜은 여전히 사회적 망신과 비난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연예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도 남의 아내를 탐하는 일부 남성 스타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떤 남성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유부녀를 쫓는 걸까요? 이제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위험한 취미를 가진 남자 연예인 티오피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명성과 인기 뒤에 숨겨진 도덕적 공백이 얼마나 큰지 똑똑히 드러납니다. 8위는 선우입니다. 여러분 K-파프 아이돌 선우가 요즘 그야말로 뜨거운 논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막 연예계에 발을 디딘 신인이 데뷔보다 더 큰 화제를 몰고 온 이유는 다름 아닌 디스패치를 능가하는 음지의 정보원 한서희 때문입니다. 그녀의 폭로 한 방은 남자 연예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물론 성공적인 보이그룹 몬스타엑스의 리더인 선우도 예외는 아니었죠. 몬스타엑스는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최근 한 제보자가 선우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하며 논란의 중심에 글을 세웠습니다. 이 메시지는 한서희에 의해 공개되며 선우의 사생활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돌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사적인 만남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상대가 결혼한 여성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우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여성의 남편에 의해 사실이 발각되면서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스캔들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작 상대 여성도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고 밝히며 논란은 다소 잦아들었습니다. 결국 선우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논란의 주인공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사건 이후 몬스타엑스 팬들은 공식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선우와 소속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팬덤 내부에서는 선우를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그만의 방식으로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몬스타엑스와 선우의 향후 행보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그리고 대중은 이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7위는 최정원입니다. 최정원은 유부녀 2명과 어린 시절 친구 한남까지 즐기는 말하자면 연예계판 남성 불법 취향 컬렉터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듀오 유인 출신인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 라디오 DJ, 뮤지컬,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아이돌 출신 남자 배우들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 최정원도 자연스럽게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의혹은 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의 폭로를 통해 점차 현실로 드러나며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5월경 이미 결혼한 전 여자친구와의 불륜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와 남편은 이혼 소송에 돌입했으며 최정원에게는 상간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여성은 최정원과 헤어진 후 현재의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남편과 아들의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을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정이 존재했죠. 그럼에도 최정원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카톡으로 접근했습니다. 한강에서 와인을 마신 후 그의 집으로 이동한 것이 불륜의 시작이었고 이후 두 사람은 매일같이 통화와 메시지로 끈질긴 연락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아이를 방치하면서도 최정원과의 관계를 지속하던 그녀는 남편에게 발각되고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순식간에 파탄으로 치달았고
최정원은 법적 책임을 지는 상간남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론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최정원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여러 여성과의 동시다발적인 만남이 낱낱이 드러나며 비판의 불길은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장충동 누나라 불리는 또 다른 유부녀까지 밝혀지며 그의 부지런한 애정 행각은 대중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트 시간을 2~3시간씩 잘게 쪼개며 여성들을 만나고 메시지로 고가의 의류 링크를 보내 실제 구매까지 유도하는 모습은 연예계 판 남자 꽃뱀이라는 수식어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6위는 정준호입니다. 정준호를 이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직업만 가진 평범한 남성으로 봐야 할지조차 분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유부녀와의 뜨거운 밤을 보내고도 아내 앞에서는 여전히 결백을 유지하려는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하정 아나운서와 깜짝 결혼을 올린 그를 바라보는 대중은 이 결혼이 혹시 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는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단 한 달 만에 터진 사건은 정치 참여의 선언이 아닌 불륜 의혹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강남 재력가의 딸인 이 씨와 관련된 상속 문제를 해결하던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씨는 하와이에 있는 호텔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와이 호텔 운영 경험이 있는 정준호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들은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며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놓고 과감한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만 20여 분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은 나머지 일행과 새벽 1시쯤 헤어진 뒤 정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실은 다음날 이 씨가 박모 씨에게 정준호 집에 함께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고소장에 적시되며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사건이 정준호가 이하정 아나운서와 결혼하기 2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 아니라 상대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단둘만의 시간을 보낸 행동은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정준호가 방송에서 불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어떤 면에서는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탓에 듣는 이들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준호 소속사는 박모 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연예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공인의 윤리적 책임과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들은 대중의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갔고 정준호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5위는 강경준입니다. 강경준은 남다른 플레이보이 이미지와 유부녀를 홀리는 독특한 매력으로 대중의 눈길을 끌어왔습니다. 장신 여배우와의 결혼으로 방송계에서 주목받으며 오랜 무명 생활을 탈출한 듯 보였지만 그 화려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SBS 예능 동상이몽에서 보여준 행복한 부부의 모습은 결국 거칠애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죠. 결혼 5년 만에 30대 유부녀와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깨끗했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준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하던 분양 대행업체 직원 유부녀와 은밀한 관계를 이어왔고 결국 상간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메시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과거 예능에서 보여준 다정다감한 모습은 사실상 불륜 상대와의 메시지 속에서 최고조로 발휘되었으며 보안을 위해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는 꼼꼼함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강경준은 오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메시지 속 내용은 명백한 불륜 증거였습니다. 이에 대중은 더 이상 그의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기자로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가 장신 여배우와의 결혼 덕분에 방송 섭외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은
기회만 잡으면 사생활도 능수능란하게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며 분노를 배가시켰습니다. 여기에 과거 예능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에게 기습키스를 하고 자랑했던 사건까지 다시 주목받으며 강경준이 오래전부터 불륜의 기술을 몸소 실천해온 인물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합의 불발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강경준이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그를 기다리는 것은 폭토라인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자들 뿐이라는 씁쓸한 현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4위는 이창명입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유행어로 한때 사랑받았던 이창명은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의 방송 경력은 실언과 악담의 연속이었고 논란은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예를 들어 출발 드림팀에서 프로게이머들이 승리하던 순간 그는 일본 새끼들이 이겨봐야 재미가 없다는 황당한 혐오 발언을 던지며 분위기를 망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의 경험담을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거나 동료들에게 막말을 일삼는 비매너 행보도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창명은 종종 선 넘는 말을 던지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KBS 행복 채널 보조 MC였던 그는 장애 아동을 돕는 이상하 부부의 모습에 감동받은 시청자들 앞에서 갑자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때는 성관계를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관계를 깨끗하게 맺어야 돼요. 장애 아동의 탄생을 부모의 성관계 청결 여부와 연결짓는 터무니없는 발언은 듣는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인 MC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중재했지만 발언은 그대로 방송에 송출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장애 아동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겼고 인터넷에는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조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고 형수가 눈물을 흘렸다는 사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후 방송 하차 요구가 빗발쳤고 출발 드림팀에서도 퇴출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창명의 이미지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그는 운전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20시간 이상 행적을 감춘 그의 행태는 책임감 제로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사고 전날 출발 드림팀 PD와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창명은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이 안 됐고 가슴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그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 회사 명의였음이 드러나면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법적 문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출발 드림팀에서 하차했고 음주운전과 세금 탈루 사건으로 방송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에도 끝까지 부인하며 잠적하는 무책임함은 그의 책임감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현재 이창명은 방송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냉담한 대중과 차가운 여론 속에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3위는 MC 이휘재입니다. 한때 방송계를 휘젓던 MC 이휘재는 어느 순간부터 TV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의 행동과 말이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상상플러스에서는 정형돈에게 가운데 손가락, 일명 빡큐를 날리는 장면이 편집 없이 송출되었습니다. 친한 사이라지만 공중파 방송에서 이를 보여준 행위는 분명 경솔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2010년 스펀지 남양 특집에서 무서워 고개를 돌리는 선배 이만기에게 그는 이만기 씨 화면 안 보실 겁니까? 라며 가르치듯 호통을 쳤습니다. 농담이라 주장했지만 9살이나 많은 선배를 대상으로 한 그의 말투는 유쾌하기보다는 불쾌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싸가지 없다, 기분 나쁘다는 불호감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이휘재가 대중의 분노를 한껏 산 사건은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실 그는 시상식 MC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 속에 이미 3주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정장 위에 패딩을 걸친 배우 성동일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상을 보니 PD인지 연기자인지 헷갈리네요. 성동일 씨 배우 맞으시죠? 분명 무례하고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발언이었고 성동일의 당황한 표정은 생방송으로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어진 수상에서 박성웅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을 받고 감사 인사를 전하던 중 이휘재는 말을 끊고 동일이 형 감독님 맞네라며 끼어들어 소감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상식에서 아이유와 이준기가 상을 받았을 때 아이유가 감사 인사를 전하자 그는 약간 이상한데요. 이 둘? 이라며 난데없이 두 사람을 엮어 부적절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장기하와 공개 연애 중이던 아이유에게는 특히 불편한 순간이었죠. 그는 배우들에게 친근하게 형, 누나라고 하면서도 MC 박민아가 남궁민에게 인사 멘트를 하자 대기실에서 하세요 라며 면박을 주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시상식에서 3명의 배우를 난처하게 만들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훗날 이휘재는 라디오스타에서 성동일과 망역한 사이였고 상황극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성동일 소속사는 늦게 도착해 패딩을 입었을 뿐이라고 밝혀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휘재는 시상식 MC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방송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그의 아내 문정원이 SNS에 올린 글로 층간소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매트라도 깔고 뛰게 해달라. 1년을 참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아랫집 주민의 호소가 공개된 것이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에서는 아이들이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실제로는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었음이 드러나며 논란은 확산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정원은 사과하며 매트를 주문했다고 밝혔지만 그 외에도 에버랜드 사건, 학원비 미납, 아이들의 과제 무단 사용 등 가족 단위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대중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등을 돌렸고 현재 이휘재 가족은 캐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 반응은 직설적이었습니다. 꼴 보기 싫었는데 잘됐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조영남입니다. 그는 전성기 배우 윤여정과 12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윤여정의 재능을 묻어두고 가정에만 충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영남은 가정에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못생겨서 같이 잘 수 없다는 막말을 내뱉으며 금전적 지원조차 하지 않아 윤여정과 아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외도는 물론 내연녀와 함께 살자고 제안할 정도로 가정 파괴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이혼 후에도 위자료는 5천만 원만 지급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2위는 조영남입니다. 조영남은 많은 이들에게 피하고 싶은 인물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그가 12년간 결혼했던 배우 윤여정은 배우로서의 꿈을 잠시 접고 가정에 충실했지만 조영남은 그동안 가정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무책임한 남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윤여정에게 내가 못생겨서 같이 잘 수가 없다는 모욕적인 막말을 내뱉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인기와 수입이 충분했음에도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아 윤여정과 아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조영남은 여타 여자들과 외도를 저지르며 가정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외도가 들통났을 때는 뻔뻔하게 내연녀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고 하니 말 그대로 가정 파괴의 정점이었죠. 결국 윤여정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거액의 재산을 갖고도 위자료는 고작 5천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가 아들과 합의를 봤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조영남은 사유를 윤여정의 성격 문제로 몰며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윤여정은 방송 활동을 재개하기 힘들어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 연상을 수상하자
조영남은 나처럼 바람 피운 남자에게 최고의 복수라는 인터뷰를 내보내며 대중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와서 복수 타령이냐 며 그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영남은 이혼 후에도 논란 제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일 행보를 보이며 일제강점기 사과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뒤 친일선언이라는 책까지 출간했습니다. 일본 혐한에게 찬사를 받자 그는 자신의 소신일 뿐이라며 태연하게 말했지만 대중은 그의 뻔뻔함에 분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 연예인들에게 성추행과 불쾌한 행동을 일삼으며 스캔들을 양산했습니다. 2011년 빅브라더스에서 소녀시대 멤버 중 태연을 유독 강하게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해 시청자 분노를 샀습니다. 3배 이상 차이 나는 나이와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성추행 논란이었지만 파일럿 방송이라 묻혀버렸습니다. 2013년 섹션 TV에서 리포터 사유리에게 내 여자친구나 애인이 되면 작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분 나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2014년 연예가 중계 촬영 중 레인보우 지숙에게 결혼하자며 치근덕대며 화면에 굳은 지숙 표정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해명을 요구받자 나이를 알고 나서 취소했다라고 둘러댔지만 누구도 이를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5년 가수 제시에게 첫 만남에서 결혼하자며 악수 중 손을 일부러 놓지 않고 생방송 무대에서는 가사도 제대로 외우지 않고 임의로 바꾸며 여성 스태프와 제시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탈의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위옷을 벗는 충격적 행동까지 보여 현장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조영남의 충격적인 사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잡지 인터뷰에서 입양딸 당시 15세의 가슴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엄청 사정해야 한번 보여줄까 말까인데 정말 예쁘다. 브래지어 속에 꼭꼭 숨기고 다녀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공개적이고 충격적인 아동 성적 대상화 사례를 남겼습니다. 거기에 그림 대작 사건까지 더해집니다. 조영남은 화가로서 큰 돈을 벌었지만 직접 그리지 않고 송 씨에게 맡긴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했습니다. 송 씨는 그림 한 점당 고작 10만 원을 받았고 조영남은 노동 착취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는 여전히 당당하게 활동 중입니다. 이처럼 사건과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이제 많은 대중은 그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1위는 조영기입니다. 조영기의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며 대중의 도덕적 기준을 송두리째 흔든 사례로 기억됩니다. 1991년 그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는데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피해자를 끌고 가서 시체를 유기했다는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를 넘어 인간 생명을 경시한 극단적 행동입니다. 법원은 조영기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지만 그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석방되어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TV에 등장하며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돌아온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카스 맥주 광고까지 찍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고 이는 또 다른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20년 후 인터넷을 통해 조영기의 과거가 재조명되자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방송계에서 퇴출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반성과 사과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대중의 실망을 샀습니다. 조영기의 사건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사례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결국 조영기가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대중의 윤리적 기준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